이건 말과 시작할 거고,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예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나를 움직이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를 움직이는 게 뭘까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죠? 꿈과 목표와 돈과 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어요. 예, 외부의 요인으로 나를 움직이게 되면 그게 타에 의해서잖아요. 끌려가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할 건지 생각하는 대로 살 건지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후자. 후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는 대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편하니까. 하나니까. 그리고 앞을 안 봐서 그래요. 앞을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을 보는 습관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시간 계획. 시간 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간 계획이라는 거는 뭐죠? 내가 지나간 시간을 작성하는 게 시간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할 것들을 메모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시간 계획인가요? 후자. 그렇죠. 할 것들을 메모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 계획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인 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에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제일 우선순위? 네. 급한 거. 비즈니스에서의 가장 우선순위.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거. 비즈니스라는 건 멀리 보고 하는 거죠. 네. 멀리 보고 하는데 지금 처리할 게 우선순위일까요? 그건 아닌데 지금 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이 되고 내일이 1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것부터 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미팅이에요. 미팅의 우선순위를 잡고 시간 계획을 잡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후원도 미팅이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미팅이 최우선순위, 두 번째 후원 미팅이 최우선순위. 그게 우선시 되어지는 시간 계획표가 있는 채로 움직이는 게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계획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정 계획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가계부거든요. 가계부. 가계부를 사람들이 잘못 써요. 지출 기록부라는 거를 쓰는 거죠. 가계부는 지출 기록부가 아니라 계획표예요. 어떻게 내 재정을 지출할 건지,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지출 기록부를 작성을 하죠. 이거는 시계부나 가계부나 똑같아요. 시계부가 스케줄표인 거고 가계부가 지출 계획표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대해야 돼요. 가벼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꾸 무거워져요. 내가 말하는 것도 무거워지고 행동하는 것도 무거워지죠.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행동이 가벼워져요. 말과 행동이 가벼워진다는 거는 칠렐레 팔렐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차피 다 확률 게임이거든요. 물론 확률을 높이는 건 그 사람을 내가 잘 관찰하는 거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에 있거든요. 근데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가벼운 마음이라는 건 기대를 저버린다. 그럼 기대를 저버리려면 확률을 알아야 돼요. 8대2의 법칙. 10명한테 이야기했을 때 2명이 알아듣는다? 알아듣던가요? 10명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안 알아들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못 알아듣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8대2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게 다 100번 통용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100명한테 이야기했을 때 1명이 알아듣고 누군가는 5명한테 이야기했을 때 1명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1명한테 이야기해서 1명이 100%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력을 높이는 거고요. 그 실력 높이는 거 안에 포함되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해야 돼요. 기한이 없는 목표는 허상이죠. 그냥 꿈이잖아요. 배수의 진을 쳐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가령 이번 달에 SP를 해야겠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1일 날. 그러면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되죠? 30만 PB, 평균 30만 PB 이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한을 이번 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고요. 내가 5년 이내에 다이아몬드를 해야겠다라 그러면은요. 이번 회원도 안에 브론즈 빌더를 해야겠다. SP를 해야겠다. 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했을 때 물론 못한다고 해서 지금 굶어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는다면 뭔가 불쾌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인사를 하시면서 그랬죠. 축하해주세요. 오늘 바람 맞았습니다. 자, 그게 왜 축하할 일일까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떠한 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원하는 건 갖고 싶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욕심.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현실에 대한 이해. 우리가 종교라는 걸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주로 뭐죠?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 이웃을 도와라. 뭐 이런 거. 도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는 당연한 거고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그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나는 잘났으니까. 근데 절대로 당연한 것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고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줘야 돼요. 주면 감사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지금 가령 여기 계시는 분 만약에 저 전범 리더님께서 지금 이번 달에 아니 이번 주에 로또가 됐어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10억이 생긴 거야. 제가 감사할까요? 아니요. 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0억이 생겼잖아. 그냥 기분은 좋겠죠? 기분은 좋겠죠. 자, 기분 좋은 거랑 감사한 건 조금 달라요. 감사라는 거는요. 내가 받을 짓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거는 네.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10억을 받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다라는 거는요. 오늘 내가 정말 기쁠 수 있어. 하지만 내일도 기쁠까?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는 건 매 순간순간 나에게 와요. 가령 내가 오늘 먹은 빵이 나의 파트너가 나를 생각해서 갖다 준 빵이야. 그걸 먹으면서 아, 내가 정말로 관계를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주었을 때 그걸 돌아오는 그 작은 거, 큰 거를 바란다면 내가 욕심인 거지만 바라지 않는다? 그거는 또 거짓말일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1만큼 해놓고 누군가에게 10을 바란다면 그건 진짜로 욕심이죠. 내가 10을 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1이라도 준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금전적인 거? 아니에요. 미인대칭이라고 그러죠. 내가 평소에 그에게 관심을 갖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그에게 지식적인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나를 신뢰하게 돼요. 근데 내가 지식을 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한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는요. 미인대칭과 플러스 하나 내 지식이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행동이 뭐죠? 아메이에서의 행동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한다거나 제품을 이야기한다거나 플러스에서 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없다. 초대가 없다.
초대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을 통한 미래의 설계는요, 질이 아니야. 양이에요. 왜 양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확률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확률을 높이는 게 그게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내가 행동했을 때 숫자가 많아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양이 많아지면 돼. 양이 많아지면 실패의 경험이 많아지고 실패의 경험이 많아진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돼.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많다는 건 내가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야 된다. 거절 받아야 된다가 맞는데 거절이 쉽지는 않죠.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게요, 수치화된 고개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큼 행동하는지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수치화된 고개러, 수치화된 목표. 자, 수치화된 목표라는 뭘까요? 내가 오늘 몇 명에게 전화를 해보겠다. 내가 오늘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보겠다.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나보겠다. 와, 몇 명을 초대하겠다. 이번 달에 내가 몇 명의 회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내 세미나 안에 몇 명의 인원을 넣어보겠다. 이런 수치화된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수치화된 거에서 고개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적어보지 않으면 내가 고개러를 하고 있는지, 진짜로 아메이를 하고 있는지 몰라. 아메이 한다는 건 사실은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쉽게. 저와 같은 사람. 저예요, 저. 저와 같은 사람 3명이면 뭘까요, 피니? 파운더스 에머럴드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예. 저와 같은 사람 3명이면 파운더스 에머럴드. 그냥 대충 계산해도 연봉 1억이 넘어가 버려요. 대충 계산해도 1억이 넘어간다고요. 저와 같은 사람.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 사장님의 한 달 전. 한 달 전 은하 사장님 같은 사람 3명이면 뭐가 되죠? 브론즈 빌더 플러스. 브론즈 빌더 플러스? 일단 브론즈 빌더. 그러면 2년 전에 은하 사장님 3명이었으면요? 6%죠. 9%. 9%는 돼요. 아, 이게- 6%밖에 안 되겠다. 네,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화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발전해 나가야 돼. 근데 그 발전의 주축에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가 발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내 그룹은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핀이 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나 같은 사람 6명이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책도 안 봐요. 공부도 안 해요. 초대도 안 해요. 회원가입도 안 시켜요. 제품 전달도 안 해요. 미팅도 안 해요. 그리고 미팅에 기껏 들어와서 계속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 3명이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전범호 리더님께서 고개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범호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아,